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람잘 날 없는 하정맥류 이쪽에서 이렇게 진료하시고 또 오늘같이 좋은 날 공부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사 치료가 아닌 비열 치료에서 컴플리케이션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non-thermal ablation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지만, 베리세나나 그 플레어 그리프트 아니면 V블럭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베나실하고 클라리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이 두 가지는 이제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다들 경험도 해보셨고 많이 하시면서 나름대로 다들 주식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비기너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항상 머리에 두고 환자를 보고 시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나실과 이제 클라리벤에서 생기는 컴플리케이션의 이슈는 좀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베나실은 수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대개는 이제 포스트업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클라리벤은 항상 이제 인트라옵의 이슈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나실과 클라리벤의 그 IFU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이제 베나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베나실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써 있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리업 디시전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좀 걸러낼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스킬과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이제 포스트업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리스폰스에 대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리업에 환자 디시전, 그러니까 수술을 디시전하는 단계에서 컴플리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게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술에 이제 베나실하고 나서 타이트니스를 굉장히 심하게 호소를 하신다든지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같은 거로 굉장히 컴플레인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은 슈퍼피셜한 러닝하는 베인에 대해서 베나실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쭉 환자를 보시고 수술 부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슈퍼피셜하게 러닝한다 그러면 베나실은 일단 좀 고려 대상에서 뒤로 미루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맨 아래쪽에 이제 여기에 지금 써놓은 거는 페이션 셀렉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베나실을 한지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그냥 글루로 그 셀링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접했지만, 제가 2017년도에 처음 베나실한 환자들을 가끔이지만 이제 지금 6, 7년 거의 가까이 돼서 요즘에 환자를 팔로우업을 해보면 거의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셀링이라기보다는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임플란테이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환자에게 반영구적으로 포린바디를 임플란테이션 한다는 개념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린바디이기 때문에 항상 그 포린바디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이미 포린바디 한번 노출됐던 사람들은 베나실을 하면 굉장히 알러지 리액션이 심하게 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지만 브레스트 오그멘테이션을 했던 환자들은 굉장히 플라베티스가 세게 오는 경향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고 환자분들 이렇게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면 임신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나실을 하고 거기에 포린바디를 넣는 게 거기에 영향이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포린바디가 여러 종류가 들어올수록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다리 하지정맥류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분이 오셨고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다, 그런데 거기다 베나실을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킬에 관련된 건데, DVT나 아까 이hit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싯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다들 잘 하시니까 그 엑시트 사이의 인펙션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많고, 저도 이번에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케이스 레포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글루가 더미스나 에피더미스에 노출이 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알러지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인플라메이션이 되고 네크로시스도 심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빼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항상 이렇게
조심하시자라는 것들 이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이런 쉬스를 사용해서 그 카테터를 완전하게 뽑고 절대 이제 그 더미스나 에피더미스에 글루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스폰스의 영역인데, 뭐 포스트옵의 플레바이티스가 베나실의 가장 큰 허들이라는 거는 누구나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뭐 여기 IFU에는 하이퍼 센시티비티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저는 뭐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머리에 넣어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플레바이티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나중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타입 4 딜레이드 하이퍼 센시티비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알러지 내과 교수님들하고 세미나 같은 걸 해봐도 전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다. 여러 가지 알러지의 모습이 섞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을 주시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대응을 잘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이것들이 이제 올라왔을 때 좀 무시를 하거나 너무 오래 끌어버리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레이브한 그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 하면은 좀 빨리빨리 리스폰스를 하고 뭐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괜찮을 거예요라고 해서 자꾸 딜레이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익스전까지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이제 그런 굉장히 심한 플레바이티스를 이제 유발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면, 이거 뭐 저의 개인적인 어떤 뭐 뇌피셜일 수도 있고, 여러 이제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저는 제 환자 중에 가장 심하게 이제 거의 묘기증까지 왔던 환자분이 약간 이런 케이스였는데, 포스티리어 아치 쪽에 베리코스티가 심하니까 메인 트렁크에 베나시를 하고 그냥 지금은 이제 안 건드리는데 그때는 같이 플레벡토미를 했었죠. 그러니까 확실히 인트라비너스에서 뭔가 새어나온 것들 확률이 높았을 것 같고, 그러면서 굉장히 환자가 심한 플레바이티스를 겪었기 때문에 베나시를 할 때 컨커미턴트한 플레벡토미를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주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들 많이 아시는 거겠지만 대부분 생기는 게 2주 후에 생기고 2주 전후로 생기고, 듀레이션도 한 1, 2주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뭐 방법인데, 저는 그래서 프리벤션으로는 포스트옵으로 2주 정도 엔세이드랑 안티히스타민을 주고 있고, 만약에 플레바이티스가 심하게 올라오면 1주 정도 뭐 그러니까 한번 IM으로 인젝하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좀 적극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빨리 सब사이드를 시켜서 더 많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금 그 김기아 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환자한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뭐 논문을 보면 베나시를 하고 나서 보통 뭐 한 30%, 20%에서 뭐 플레바이티스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이제 환자들에게 100% 다 생긴다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마일드하느냐 시비하느냐의 차이고 거의 다 생길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도 한 20, 30%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면 환자들이 꽤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20% 정도에서 생길 거예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본인이 생기면 자기는 그 20% 안에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얘기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클라리베인으로 넘어가면, 클라리베인도 IFU에서 이렇게 어드버스 이벤트를 일목요연하게 여기는 나름대로 14번까지 정리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옵에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인트라옵에 대부분의 이제 이슈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이제 제가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했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3번으로 되어 있는 바스큘러 럽처가 헤마토마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클라리베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허들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 항상 제일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클라리베인이 TB 트래핑되는 걸 어떻게 하면 참 막을 수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건데, 사실은 뭐 그렇게 겁낼 건 없는데 딱 두 가지만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퍼스트 밸브를 잘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퍼스트 밸브라면 프리터미널 밸브라고도 얘기하는데, 걔를 잘 보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로테이션 할 때 RPM의 그 체인지가 일어나는데, 그걸 빨리빨리 체크하면 이제 이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그 케이스 레포트가 있는 것처럼 클라리베인 하다가 땡겨가지고 스트리핑 되는 경우는 뭐 흔하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스트리핑 경험도 있고, 뭐 스트리핑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가 어떨 때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냐면, 중간쯤 내려오다 걸려서 땡겨서 뭐 스트리핑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작하자마자 딱 걸려가지고 정션인 데서 걸렸다. 근데 그때 땡기냐 마느냐 이제 그런 고민이 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리핑은 정션에서 다 선 처리를 하고 나서 땡기는 건데 이거는 그쪽에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고 땡기는 거라서 잘하면 뒷배엔에도 데미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잘 막으면 뭐 나중에 뭐 테크니컬리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정션 팁에서 ECM 정도 떨어져서 시작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보통 터미널 밸브에서 프리 터미널 밸브 사이에 거리가 보통 2cm 정도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논문도 있더라고요. 평균 2cm라고 돼 있는데 2cm 정도 떨어졌다고 무조건 이제 안심할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프리 터미널 밸브, 그러니까 퍼스트 밸브가 있고 팁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돌리기 시작하면 적어도 시작점에서 걸리거나 꼬이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고 뭐 그거는 반드시 이렇게 롱지튜디널 뷰로 보면서 이렇게 돌리면은 앞뒤로 돌아가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하면서 퍼스트 밸브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그렇게 심한 케이스로는 안 넘어가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헤마토마가 생겼다 그러면 당긴 다음에 그러면 이제 누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는 이제 보통 꼬이게 되면 RPM의 체인지가 확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잘 보고서 멈추고 이제 해결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보통 처음에 시작하실 때 테크니컬에 가장 허들이 됐던 것들이고 2번 이제 8번과 9번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흔하게는 안 일어나도 발생하면 가장 문제가 되고 굉장히 귀찮고 힘들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infused substance, 그러니까 STS 용액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아나필락시스와 ARF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아나필락시스는 환자가 클라리베인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주사 치료도 굉장히 리미테이션해서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클라리베인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을 시스테믹하게 팍팍 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고 나서 대응하면 굉장히 힘들고 또 환자가 마취가 돼 있거나 그러면 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업에 덱사를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되게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예전에는 좀 그런 일, 그러니까 뭐 수술할 때 환자가 끝없이 막 기침을 한다든지 두드러기가 올라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프리업으로 덱사를 주고 하면 그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클라리베인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ARF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 문헌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잘 안 알려져 있고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상하게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하고 오시면 다들 뭔가 신장 수치가 안 좋아요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경험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 보면 확실히 아조테미아가 좀 생깁니다. 우리가 굉장히 양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조테미아가 생기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하이드레이션을 좀 충분히 하고요. 클라리베인을 할 때는 그리고 페이션 셀렉션을 잘합니다. 뭐 당뇨가 오래되셨다든지 확실히 이제 키드니 펑션이 떨어졌을 것 같다 그러면은 클라리베인을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 그 STS 도스 그 용량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량을 그러니까 클라리베인을 하면 확실히 STS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용량을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고 그 용량을 우리가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메리트 메디칼에서 레코멘데이션 하기로는 GSV 같은 경우는 1.5% 10cc고 이거는 용량으로 따지면 STS 15mg로 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STS 회사에서 그 약 회사에서 또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는 맥시멀리 하루에 4에서 10mg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용량으로 따지면 12에서 300mg이고, 그러니까 그 메리트 메디칼에서 레코멘데이션 한 거의 2배의 용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우리가 사실은 클라리베인 IFU대로 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클라리베인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하고 싶고 좀 더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면 항상 이제 그 키드니에 데미지를 주는 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안 넘어가도록 이제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길이가 부족한데 용량을 줄이고 싶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건 뭐 제 방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케미컬 이펙트를 줄이면서 메카니컬 이펙트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미컬 이펙트를 줄이는 방법은 뭐 GSV에도 1%로 좀 낮춰서 하고, 그다음에 쏘는 것도 좀 2배로 그러니까 띄엄띄엄 쏜다든지 그렇게 하는 대신에 메카니컬 이펙트를 확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최고 RPM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풀백 속도를 좀 2배로 천천히 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컴프레션을 해서 그 저항을 더 높여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이제 컴펜세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IFU대로 하면은 1.5%를 0.2cc 1cm마다 쏘면서 7초마다 1cm 풀백하는 걸로 하면 사실 50cm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양쪽 GSV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레이션을 해서 이제 좀 더 길이를 늘려보는 그런 방법을 쓰는 방법도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리벤 할 때는 반드시 EB로 밴디지를 하면서 내려오면서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좋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을 높여서 메카니컬 이펙트를 확실히 높이면서 엠볼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많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EB로 이렇게 감으면서 내려오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트라옵에서 이슈들을 다 벗어나면 클라리벤에서 포스트업 이슈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 되게 적절한 단어인데 굉장히 어블루프트하게 플레바이티스 라이크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기존의 뭐 그 베나실이나 어떤 이벨티와는 좀 다르게 보통 이벨티는 수술하고 2주에서 4주 후에 보통 생기고 베나실 같은 경우는 한 1주에서 3주 사이에 생기는데 클라리벤은 굉장히 생뚱맞게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갑자기 환자들이 플레바이티스 생겼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굉장히 드문데 좀 많이 떨어져서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 기전은 뭐 누구도 아직 뭐 발표를 하지 않았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보통 심하지는 않으시고 걱정돼서 오시는 정도인 것 같고 대개는 뭐 특별하게 어떤 약을 쓰는 경우도 없고 대개는 AK 에어리에 좀 이렇게 국한되는 그런 플레바이티스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베나실이나 클라리벤을 하면서 메이저한 어떤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베나실 같은 경우에는 페이션트 셀렉션에 좀 더 신중하자. 그리고 최대한 그 글루가 그러니까 시안 아실레이트가 베인에서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게 조심을 하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플레바이티스가 올라오면 안티히스타민이든 엔세이든 뭐 스테로이드를 써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조기에 대응을 하자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클라리벤 같은 경우는 문헌이나 이런 데 많이 없지만 ARF가 생길 수 있다는 건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하이드레이션 충분히 하고 STS 용량을 굉장히 확실하게 컨트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퍼스트 밸브에서 락킹만 안 되도록 조심하면 웬만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